검은 흑진주로 불리며 90년대 슈퍼모델 전성시대를 이끈 나오미 캠벨, 퀸과 함께 역사상 최고 록밴드로 꼽히는 스콜피언스,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았다는 가톨릭 전체 지도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제로 잘 알려진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까지 지구상에서 오로지 고구려 옛 영토에서만 재배되는 세계 유일의 희귀식물이자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인이 사랑했던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고조선 건국 이래로 그야말로 한반도 일대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이 있습니다. 인삼인데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화기삼인이, 죽절삼인이, 히말라야삼인이, 전칠삼 등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인삼이라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생지로는 한국과 중국의 만주,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등 세계 지역에서 자라는 인삼은 아주 희소합니다. 대부분 고구려의 옛 영토에서 자생하며 이 지역의 인삼은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인삼과 구분하기 위해 고려 인삼 또는 조선 인삼 또는 코리안 진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일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식물이고 그 약효 또한 대단해 수백 년 전부터 서양인들도 섭취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미 1686년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태국 사신이 진상했다고 하니 고려 인삼이 서양에 알려진 것도 어림잡아 4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인삼의 약효는 잠시 뒤로 미루고 최근에도 이 인삼을 애용하는 외국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은 흑진주라 불리는 역사상 최고의 톱모델 나오미 캠벨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9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국 스웨덴 소셜 벤처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 그녀는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대뜸 한국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인도 스웨덴인도 아님에도 한국과 스웨덴이 훌륭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참석했다면서 올해에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매년 두세 번 한국을 방문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벌써 21년 전 그녀가 31살이던 해에 처음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2003년 처음으로 한국 러너웨이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패션쇼에 참석차 그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33살에 적지 않은 나이에 완벽한 몸매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아름다운 피부와 몸매 유지 비결을 알려달라고 질문하자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인삼즙이요 라고 말이죠. 평소 인삼을 즐긴다는 그녀는 방한 직후 한국 측에서 선물한 인삼 드링크를 맛보고는 런던으로 돌아갈 때 꼭 몇십 박스를 사달라고 주최 측에 특별히 부탁했다고 하죠. 영국에서 맛보던 인삼 드링크와는 차원이 다른 풍미에 반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워낙에 거만하다고 소문난 그녀는 한국에 있는 내내 관계자들을 당황시켰는데 자신이 머물 스위트룸에 최고급 샴페인과 소파, 비디오 게임을 준비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호텔 냉장고에 인삼 음료를 꽉 채워놓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인삼을 피부 미용에도 사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50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완벽한 몸매와 꿀피부를 유지 중인 그녀는 작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팬들에게 피부 유지 비결을 공개했는데 아침에 반드시 인삼이 함유된 아이크림으로 화장을 마무리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나오미 캠벨뿐 아니라 세계적인 록밴드 스콜피언스 역시 인삼 광팬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1년 데뷔 30주년 기념으로 한국을 방문한 스콜피언스는 한국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려 인삼이라고 답했는데 이걸 먹으며 몸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멤버 중 클라우스 마이네는 한국에 올 때마다 인삼을 사가는데 다 먹으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단순 립서비스로 먹지 않는 것을 먹는다고 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인삼을 가장 사랑한 인물로는 2005년에 선종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선종하기 직전까지 인삼을 즐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99년 바티칸 교황청 한국대사를 지낸 배양일 전 대사는 한국 대사로 임명된 후 한국에서 공수한 홍삼차를 교황에게 선물했는데요. 파킨슨병 등으로 고생하시는 교황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선의로 선물했는데 홍삼차를 몇 번 마셔본 그는 심심할 때마다 이를 즐겼다고 하죠. 이를 목격한 주치의가 한국에 직접 연락해 홍삼차와 홍삼 진액을 구매해 건강관리에 보탰다고 하는데요. 그는 재임 시절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해 스트롱 파워풀 원더풀 꼬레아노라면서 한국인들은 인삼의 향처럼 강하고 끈기 있는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대인은 늘 피곤합니다.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학업 스트레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선행학습 전쟁,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 전쟁, 좋은 회사에 취업했더니 승진 전쟁, 결혼했더니 육아 전쟁, 인생 느금하게 찾아오는 생존 전쟁까지 현대인은 늘 전쟁 속에서 삽니다. 쉴 틈이 없죠. 그런데 매일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며 살다 보니 우리 몸이 이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긴장이 누적되면서 찾아오는 피로는 자도자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연결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 무기력증, 성욕 감퇴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증상들을 통칭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그 힌트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브레크만이라는 학자는 지난 1956년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넓은 수조에 쥐 2마리를 넣고 피로를 유발시킨 후에 헉헉대는 쥐에게 수영을 시켰죠. 그런데 그중 한 쥐는 44분간 헤엄치고는 더 이상 수영을 하지 못한 반면 다른 한 쥐는 12분간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총 56분을 더 헤엄쳤죠. 그런데 이 두 쥐에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브레크만 박사는 한 쥐에게는 가짜 약을 넣고 다른 한 쥐에게는 인삼 추출액을 투여했다는 점인데요. 물론 결과는 인삼 추출액을 투여한 쥐가 26%의 시간을 더 오래 버텨냈는데 브레크만 박사는 이러한 효과를 아답토겐 효과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즉 인삼이 유해한 환경 조건에 대해 저항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방어력을 높인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인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인삼은 그 어마어마한 효능 덕분에 단일 식물로는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브레크만 박사는 인삼은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많은 것은 줄여 몸의 상태를 늘 일정하게 하는 능력, 즉 항상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삼이 가진 강장 효과를 말합니다. 이런 비슷한 실험은 이후 수없이 진행됐는데 일례로 일본의 사이토라는 교수는 홍삼 추출물이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쥐에게 강제로 줄타기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험 후 그는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기 전 인삼을 투여하면 강제적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되었다는 증거를 수치로 제시했죠. 쥐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인삼이 우리 인간 신체의 피로도를 감소시켜 능률을 높여준다는 점인데 쥐 실험이라고 이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쥐가 활용되는 것은 인간과 쥐의 게놈이 80% 이상 동일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인간과 쥐의 질병 관련 유전자 90%가 동일하다고 하죠. 그러니 쥐에게 효과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간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쥐가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에 오랫동안 시달리면 육체든 정신이든 능률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현상을 피로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늘 건강한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갖는데 항상성은 지나친 에너지 소모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우리 인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인삼의 특정 성분은 피곤함에 지친 쥐가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인간에게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 능률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이라고 하는데 이 학명의 어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의 파는 모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악소스는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 즉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죠. 그 의미가 남다르지만 인삼이 가진 성분을 보면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식약처 역시 인삼을 쪄서 만든 홍삼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이 1일 섭취량 기준 2.4mg을 넘으면 혈수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하고 있고 3mg이 넘으면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괜히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병통치약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1991년 한국을 방문한 영화 부시맨의 주인공 니카우가 딱 그렇습니다. 부시맨은 아프리카 칼라하라 사막에 사는 작은 부족으로 마른 몸매와 누르스름한 피부, 고수머리가 특징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큰 히트를 기록해 주인공 니카우가 서울을 방문했는데 방문 첫날 그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 냉장고에 비치된 음료수를 하나 마셨습니다. 호텔 측이 비치한 인삼음료였습니다. 그런데 부시맨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강장 효과를 지닌 인삼음료를 마신 적이 없었는데 이 음료의 각성 효과가 너무 커 이틀 동안 잠 한숨도 못 잤다고 하죠. 평소 인삼에 내성이 생긴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 인삼을 접한 외국인들은 약발이 빠릅니다. 한국인이 하루 약 3g의 진세노사이드로 피로회복의 효과를 본다면 외국인들은 더 소량만 섭취해도 그 효과가 직방인 것이죠. 조상 대대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장기간 인삼을 섭취한 한국인들에게는 인삼에 대한 내성이 생겼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인삼을 섭취한 외국인들은 자신의 몸속에 흘러들어온 인삼의 효과에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괜히 인삼이 한국 특산품이 아니겠죠. 현재 제 채널에서는 한국 고려홍삼과 홍삼 스틱 공동구매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공구 이후로 구독자분들이 본사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문의 전화를 주시는 바람에 업체 측에서 도와달라며 요청해 진행되는 공구인데요. 국내산 100%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이고 홍삼의 전부라고 봐도 좋을 진세노사이드가 15g 한 스틱에 무려 14mg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최소 기준 3mg을 훌쩍 뛰어넘는 제품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에 한 포만 섭취하면 충분한데 15g짜리 스틱 총 60포 한 박스입니다. 네이버에서는 29만 9천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지만 제 채널 구독자들을 위해 77% 할인된 6만 7천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이 제품은 언제 다시 공구를 진행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공구를 진행할 때마다 제가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디시멘터리 구독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회로 환원하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